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보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히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에피소드 44번째 시간입니다. 네, 44번째, 그리고 저희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 한 주 또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면서요. 네, 정말, 어, 저는 또 이제 잠깐, 예, 홋카이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홋카이도라고 네, 하면은 좀 겨울 추운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예, 북해도라는 한국, 예. 네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어, 아직도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눈이 막 내리고 그리고 이제 네, 바람도 너무 셌고 네, 예, 그런 곳인데요. 네, 저는 이제 그 호주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 친구를 잠시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추억을 음, 많이 만들고 또 예.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홋카이도가 혹시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가 홋카이도인가요? 거기도 뭔가 눈이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 근데 예. 이제 이렇게 언덕이 있고 거기에 눈이 수북히 쌓인 곳에 그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네, 거기가 음,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고 거기를 이제 무조건 가시는데 저는 사실 모두가 가는 그런 그 여행지보다는 이제 현지인들이 가는 곳을 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 예, 친구랑은 이제 하코다테라는 되게 음, 힐링하는 그런 이제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소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행을 얼마나 자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끔은요, 굉장히 갑갑할 때, 뭔가 일상에서 항상 똑같은 일만 벌어지고 있을 때, 뭔가 떠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홋카이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영화 보면은 러브레터 보면은 러브레터라든지 아니면 철도원이라는 영화라든지 그런 막그 눈이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감성이 생각나면서 한번 가보고 네.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건 다녀오셔가지고 좀 리프레시가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리프레시가 정말 많이 됐고요. 요 근래 여행을 멈춘 지 한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행을 안 가다시피 해서 예, 계속 사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경제적인 활동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만 되면은 좀 마음 수련을 아무리 해도 그 같은 한정된 공간이 있잖아요. 제 이제 예, 육체라든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정신적인 그것도 좀 갇힌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곳을 이제 다녀오니까 좀 더 다른 무대에서 나를 또 음, 저희가 요즘에 하는 그 지켜보는 눈, 다른 예, 무대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을 또 해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또 더 음, 재밌고 또 좀 더 내가 이럴 때는 또 이렇구나라는 음.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남자의 깨달음 에피소드 44번째 들으실 때면 아마도 주말이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주말에 한번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한 주간 또 예, 잘 보내신 걸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또 이제 좋겠고요. 저희 어, 네 번째, 네, 예, 상처받지 않는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또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제가 어떤 문장들을 갖고 왔는지 혹시 보표님부터 예. 한번 나눠보도록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이크리싱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상처받지 않은 영혼 네 번째 시간으로서 저는 111페이지의 내용은 조금 깁니다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렇게 시작하네요. 예컨대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속에서 에너지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긴장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장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 순간은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방어하려는 당신의 그 부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놔버려라. 마침내는 당신도 에너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자신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 그 에너지에 말려들기를 멈추는 것이다. 그것이 말을 하게 만든다면 말하기를 멈춰라. 말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라. 계속해봤자 어떻게 될지는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안에서 에너지가 균형을 잃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가슴이 긴장하고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예, 그저 멈춰라라고 네. 111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멈춰라. 네. 예. 그냥 쉽게 이해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떤 뭐 고차원적인 이해가 아니고 쉽게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당신의 속에서 에너지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경우는 이제 누구와의 어떤 갈등, 예, 갈등이 있을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이래? 딱 이렇게 했을 때 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에너지가 뭔가 이상하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음, 그 순간 긴장이 되는 거, 긴장이라는 게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가 진짜 긴장돼.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의 그 긴장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막 긴장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네. 좀 긴장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말을 하게 만든다면 말하기를 멈춰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그러는 어떤 말을 시작하게 만든다면은 말하기를 음, 멈춰라. 심지어는 그 말을 하다가도, 말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그냥 아, 멈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계속해봤자 어떻게 될지는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네. 에너지의 균형이 잃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순간 그냥 멈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균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 또 보면은 균형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어떤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어떤 하나의 특정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른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랬던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던 분도 결국엔 또 다른 네. 그게 돌아와서 본인도 그런 걸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균형이 맞아지는 뭐 그쵸. 이렇게 네. 돼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 나간다고 너무 그 잘 나간 것에 취해서 그 취함을 여기저기 뚝뚝뚝 떨어뜨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것이 돌아와서 음, 나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긴다. 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되게 공감하는 바고요. 네. 균형은 계속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울에 어떤 예. 게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은 그것을 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또 다른 저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해프닝이 있으면 거기에 또 맞는 해프닝이 음, 올라가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바팀 젤란드가 정말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음,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를 한 번 더 청취해 주시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요. 방금 이렇게 그 순간 에너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저 멈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하기를 멈춰라. 그렇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0페이지를 넘어가서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무엇을 멈추느냐? 바로 정당화하기를 멈추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곧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에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것을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요. 문장을 얘기 드리자면 당신은 펼쳐지는 순간들이 어떻게 두려운 느낌을 가져오는지를 정확히 지켜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에 이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바로 어, 보호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두려움을 기꺼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바로 이 충동으로부터 당신의 온 인격이 형성되어 왔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호라는 단어와 그리고 방어하고 합리화한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 모두가 우리가 이 방금 앞서 얘기해 드렸던 그런 단어들 있죠. 이 모든 그 에고라고 하면 통칭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견고한 무언가를 지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뭐 모래성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파도가 한번 딱 치면은 다 이렇게 없어지거나 시간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곧 이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프트한 곳에다가 견고한 것을 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평생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을 방어하는 거. 예. 사실은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통은 살아오는 것 같아요. 뭐 친구와의 대화에서 너는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은 아니야. 이제 그거에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고 예, 자신을 방어하려는 자세죠. 예, 그 자신을 방어하고 네, 변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알면서도 이제 잘못한 거를 이제 친구 말을 듣다 보면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어느 순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변호하려고 하는 나를 방어하려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데 히로님은 평상시에 그 만약에 그 와이프분이랑 지내시면서 네. 잘못을 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될 때 인정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변호를 많이 하시려는 스타일이신가요? 그냥 인정을 하고요. 그냥 음.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미 네.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냥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음. 끝나거든요. 네, 거기서 네. 저도 이제 변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음. 결혼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자라온 곳에서 또 그렇고, 네. 뭐, 일할 때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음. 변호라는 게 앞으로 빨리빨리 나아가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좋은 예. 상황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음.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좋고요. 저한테는. 또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이 음. 계속 반복이 되어서 그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에고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짜 나거든요. 그래서 참 나가 아니라 가짜 나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싸우고 있다는 이 문장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나 또한 음. 심지어 나 또한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음. 것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네. 그렇게 해서 네, 한번 나눠 보았고요. 네, 되게 맞습니다. 그런 이제 부부 생활에서도 사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 네.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내가 만약에 이때 이렇게 대처했다면은 더 큰 뭐 싸움이라든지 그렇게 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어, 이렇게 이제 휘말려서 네. 더 그 악화되지 않았나 이런 일들도 참 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곧 지켜보는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또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자가 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겠죠. 예, 거기에 계속 네.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보통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면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했다 그러면은 바로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와이프와의 관계에서도 뭐 운전을 하다가 와이프가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건 내가 잘못했네. 예, 이렇게 바로 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음,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네. 이렇게 분이 생기는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정을 빨리 해버리는 거, 예, 놓아버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방어 기제를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놓아버리는 거, 예, 그런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네. 맞습니다. 네. 음. 그 반대적인 경우에도 이제 저는 지적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보고 어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너무 문제가 되는 거 그것을 방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은 제가 얘기를 해봤자 이게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잔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좀 큰 거다 그러면은 좀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서로 기분이 음. 좋을 때 그때 넌지시 재미있게 한번 물어봐요. 음. 그러면은 그때는 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반대의 경우에도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이게 인정을 해야 될 때는 그냥 가볍게 인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라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어서 문장을 가져온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쩌면 이 문장을 우리의 삶 속에다가 쏙 집어 넣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문장입니다. 음, 네, 103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당신의 눈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다가 고정시키고 거기서 눈을 떼지 말라. 넘어지면 그저 다시 일어나라. 아무런 문제도 없다. 에너지 흐름을 해방시키는 이 과정을 가고자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를 말해준다. 당신은 거기에 다다를 것이다. 그저 계속 가기만 하라. 라는 이제 네, 문장인데요. 이 네, 영성을 뛰어넘어서 그냥 쉽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봤을 때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만의 길을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서 기왕이면은 그 눈을 내가 어,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경지에 놓고 거기다 고정을 시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정을 시킨다라는 거는 흔들리지 말라라는 또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네, 놓고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계속 눈을 떼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지도 말고 집중하라. 그리고 넘어지면 음, 그저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아무런 문제가 네, 없고 사실은 이 길을 걷기로 한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여러분만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넘어져도 사실은 그 자체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인생사가 굉장히 많은 길이 있는데 타인의 길을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깨닫고 나만의 길을 걷는다면은 그 과정에서 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다. 그리고 네, 다음 문장이 또 위로가 되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다다를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음, 하면 그저 계속 가기만 하면 다다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게 나의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저 계속 가라. 대신에 가장 높은 곳에 눈을 고정시키고 거기서 눈을 떼지 말고 그저 계속 가고 넘어져도 문제가 없고 그 길을 선택한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선택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참으로 참으로 따뜻한 네,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 문장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표를 쳐놨고, 그리고 이 문장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모두에게 이런 용기와 그리고 잘 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상기시켜줘서 되게 위로가 되고 그런 부분이었고, 방금 이제 들으면서 이제 AI라는 거가 사실 되게 좋은 도구잖아요. 예, 예. 너무 좋은 도구인데 그 AI라는 것이 자아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도구인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가는 길을 모르고 그냥 남의 길을 그냥 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방금 이제 들으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핫한 그런 AI 도구와 너무 똑똑하지만 우리는 개개인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은 AI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방금 알려주신 쉐어해주신 그 문장과 되게 부합되는 부분이 여기도 제가 하나 있거든요. 136쪽에 예, 예. 바로 이제 그 상승의 비결은 결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이다. 음, 언제나 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네, 음, 이거는 영성을 떠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저희 삶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그 목표를 걸어가실 때 너무나도 네, 그런 부합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음, 문장이 무엇과 함께 등장하냐면요. 예. 놓아 보냄으로써 음, 내면의 정화 과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면 그 막힌 에너지는 풀려날 것이다. 음, 풀려나서 위로 흘러가게 놓아두면 그것은 정화되어 의식의 중심 자리 속으로 흘러든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대신 강화해준다. 당신은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여 상승의 비밀을 터득한다. 네, 그러면서 상승의 음, 비결은 결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막 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마이클 싱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알고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면 그냥 알아서 정화가 돼서 의식의 중심자리 속으로 흘러간대요. 그래서 이제 음, 어둠을 다루기 위해 참나의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놔두기만 하면 그것은 음, 스스로 정화될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기 안에서 혼란된 에너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든지요. 음,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래요. 나에게는 풀어놓아야 할 막힘이 더 이상 남아있다고도 생각하지 말래요. 그저 음, 의식의 자리에 앉아서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가슴을 열어놓고 놓아 보내기만 하라. 그러면 가슴이 정화되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두려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고. 그 틀에서는 에고인데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합리화하려 들지 말라. 그리고 음,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또 놓아보내라. 네, 그리고 또 두려움을 느낀다면 또 놓아보내라. 네, 그런 것들 있죠. 되게 인간적으로서 뭐 수치심,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에고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놓아보내라. 네, 그러면 음, 알아서 그것들이 정화가 돼서 내 의식의 중심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마이클 싱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령 뭐 영상책들을 읽어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놓아버려라. 그러면은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 말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의 핵심의 의미는 애쓰지 마라 같아요. 애쓰지. 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거 알고 그것을 위해서 뭐 뭘 막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애쓰고 하는 거하고 애쓰지 않고 하는 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될 것이라는 거를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알아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김연아 선수가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옛날에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수영을 하는 것처럼 그것은 네, 똑같이 하는 거지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놓아버린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서 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보통 영상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애쓰면서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것이 성립되려면은 정확히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 알아차리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알아차리면, 음, 예, 사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이 재밌다라는 걸 알아차리면은 사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예, 그런 네. 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공감합니다. 네, 자신의 길을 정말로 알아야지. 네, 그것을 계속 가면서 네, 애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네, 저희가 되게 데자뷰의 현상처럼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방금 이제 제가 나눈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영성적으로 내가 그냥 간단하게 내 마음이 편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그냥 편하고 싶을 때, 그냥 남 탓으로 돌리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냥 두려움을 느낀 거나 그럴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놓아보내라 라고 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를 어떻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를 그냥 나를 가운데 놓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 삶이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다. 네. 그것이 가령 내가 어디를 막 가고 싶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다 보다는 또, 좀 더 이런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고 싶다 해서도 많이 또 통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또 나눠보았고요.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어쩌면 그 다음 문장으로서는 좀 비슷한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87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에너지이다. 늘 지쳐 있고 의욕이 하나도 없다면 삶은 아무런 재미도 없다. 하지만 언제나 고양되어 있고 기운에 충만해 있다면 나날의 매 순간이 짜릿한 흥분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명상을 통해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 그리고 의지를 통한 노력으로 에너지 중추가 열려있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저 이완하고 풀어놓음으로써 말이다. 마음을 음, 닫아걸 만한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거부함으로써 말이다. 명심하라. 삶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닫아 걸어야 할 것은 아무 데도 없다. 당신 이 가슴을 닫아야 할 대상은 아무 데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나의 길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라면은 하루하루가 의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의욕이 없을 수가 없고 삶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의욕이 있다라면은 기운이 충만하고 그런 매 순간이 짜릿한 흥분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네. 잔칫길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 중추가 열려있게 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그저 이 안에 풀어놓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착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놓을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거부해라. 예. 음, 명심하고 네. 삶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그냥 열어 제껴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 뭐 여기 장황하게 써놨는데 마음을 닫아거라 할 때는 아무 데도 없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삶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열어 제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얼마나 네.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려 계신가요? 예. 마음을 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 대체로 마음을 많이 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열었을 때 리스크가 있죠. 또 다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또 몇 번의 이렇게 다침이 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이제 문으로 치면은 문이 한 10개짜리 마음이 문이 한 10개 있다라면은 문을 먼저 하나 닫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문을 7개 닫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문을 5개 닫았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안타깝지만 문을 다 닫아버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삶을 네. 사랑한다면 문을 다 10개를 열어놔라 라는 음, 예, 이야기입니다. 문을 열어놔야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에너지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네. 순환을 하려면은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닫아놓은 문이 있다라면은 꽤 오랫동안 닫아 놓으셨다라면은 이제는 좀 열어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열어 놓는다는 것이 꼭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생각하고 미워했던 그 감정에 잠겨진 문을 열어만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면은 그런 것도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에서 실패했던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이어트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또 연애에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의 문이 다 잠겨 있다면은 그런 문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 산더 잘에서 계속 다뤘던 그런 삼스카라 네, 한테 부합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잔상 그런 것들을 없애야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 삶을 좀 더 다채롭고 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어서 네, 이 영성길 그러니까 이 계속 지켜보는 눈을 뜨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마이클 싱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6쪽인데요. 이쯤에 이르면 이쯤이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이 지켜보는 눈을 계속 있다는 그 상태겠죠. 네, 그러면은 여행이 매우 빨라진다. 당신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어떤 부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그 부분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목격할 것이다. 그 부분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저 놓아보내어 집착하지 못하게 하면 마침내 당신은 그 가짜 덩어리에서 떨어져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덧붙여서 너무 또 저한테 와닿았던 문장이 바로 윗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 의식이라는 것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과 함께. 그러니까 의식은 자신이 인식하는 대상을 초월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음.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뭐 집착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그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엄청나게 올 때 우리는 또 지켜보는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의식, 우리가 참나라고 하잖아요. 이 예. 책에서는 참나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위에, 그러니까 초월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곧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화 시켜서 빛이 대상을 그냥 무심히 예. 비추듯이 우리가 의식은 대상을 무심히 인식할 뿐 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의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배후에 느긋이 머물러 있으므로 자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음. 비치고 그냥 무심히 대상을 비추는 것처럼요. 그 예. 대상이 지나가던 거기에 있던 우리는 그냥 비침으로 계속 비추고만 있는 거죠. 네. 음. 네. 네, 아무튼, 되게 이 부분이 이 한 장에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서 한번 나눠 보았고요. 예. 네. 우리가 이 영성길,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빛을 계속 우리가 대상에 비추고 있을 때, 곧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있을 때, 의식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두려움을 계속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할 때 이번 한 주 동안 여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음. 공통점에 대한 뿌리는 한 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에 대해서 계속 빛을 비추어 봤습니다.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랬더니 이제 그 뿌리를 계속 비추어 보았더니 그 뿌리를 그저 그냥 바라만 보게 되거든요. 거의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냥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구나. 이 뿌리는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또 이 부분에 또 부합이 돼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그냥 좀 지켜보고 계속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어 수행인 것 같아요. 수행인 것 같고, 예. 그 네. 자체가 뭐 쉬운 건 아니나 그렇게 했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나에게 어떤 작용도 안 하는, 예,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에피소드 44번째, 예,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상처받지 않은 영혼 역시 다섯 번째 시간까지 진행을 하고요. 예, 다섯 번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또 새로운 책을, 예, 진행할 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 같은 음. 경우는 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와중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 두 남자가 꼭 다뤘으면 좋겠다 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라든지 저희 이제 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톡 오픈 책방은 바로 이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제가 또 출장을 가게 되네요. 보니까 스케줄을. 그래서 아, 네. 네, 다음 주에 휴방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네. 네, 다음 주에 또 출장을 가서 알겠습니다. 휴방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예,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 상처받지 않은 영혼 같이 읽어보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또 토픽, 예, 오늘의 토픽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챙김, 그러니까 이제 그 챙김의 순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가족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필요합니다. 근데 나로서 힘든 상황일 때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나를 버리면서까지 다른 그런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챙겨야 음, 하는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음, 어떤 현실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네, 음, 소위 어떤 뭐 가족이 누군가가 돈이 필요한다. 굉장히.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이 좀 네, 있지만 그것을 도와줄 것인가? 혹은
이제 어떤 가족이 아픈데 내가 거의 하루의 시간을 할애해서 병간호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요즘 네. 이런 문제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남을 챙긴다라는 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 행위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타인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둘 다 좋은 행위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음, 대한 어떤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나를 챙긴다, 나를 챙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로님이 생각하실 네. 때는 나를 챙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챙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 뭐 내가 이제 뭐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음, 뭐 그런 것들을 그 이상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만큼 네, 그런 것들 있죠. 내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뭐 버려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니까 나를 잃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을 챙기는 행위가 결국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게 결국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그것이 나를 챙기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챙기는 게 먼저인데, 이제 이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영성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타인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네, 가령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업무적으로 좀 뭐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힘들게 알았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음, 도와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나를 한 번 더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결국에는 거창하게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에너지라는 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부터 챙기는 거를 좀 나눠봤을 때 남을 돕는 행위가 결국 나를 돕는 행위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준은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제 기준에서는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너무나 급박한 상황, 내가 당장은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100만 원을 누군가한테 줘야 될까? 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네, 아무한테나 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미지수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줬던 사람, 나한테 과거에 음,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그 과거에 도움을 줬으니까 앞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을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그것이 나부터 챙기는 거에 연장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히로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뭐, 뭐 맞는 것 같아요. 보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공감을 하고요. 그 윈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잃어가면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내가 나를 잃어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금전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내 돈을 좀 써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순환이 되면서 나한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고 서로 이렇게 윈윈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가족 사이에서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안 맞아요. 예, 부부인데요. 부부인데 너무 안 맞고 툭 하면은 싸우고 매일매일 싸웁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한 가지도 맞지를 않아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 한 이제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내가 하지만 이 사람을 떠나면은 힘들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또 한 사람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사실은 한 사람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짐을 또 다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를 잃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챙겨갈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한번 무대를 설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경우에서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악순환이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예, 계속 악순환이고 사실은 잃는 것이 더 음, 많기 때문에 같이 있는다고 해서 또 좋은 것이 아니면은 일단은 예, 한번 떨어져서 한번 있어 음, 보면서 예, 그것 또한 아예 이제 바이바이가 아니고 서로 또 챙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제 음, 이 육체적으로는 거리감이 있을진 몰라도 서로 떨어져 있어도 계속 이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해 주거나 아니면은 잠깐 그렇게 교류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것 또한 이제 챙겨가면서 나만의 또 시간을 보내면서 네 음, 그렇게 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런 경우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좋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뭐 전혀 맞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게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떨어져서 지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것이 결국 그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그 사람한테도 결론적으로는 좋은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너무 네. 싸우고 그렇다면은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한 길이고 또 나를 위한 길이 너도 살고 네. 나도 살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네. 그걸로 하나 그런데 정리가 될 이제,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한 사람이 네. 계속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아, 나는 이제 너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너가 없으면은, 죽을 것 같아. 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착각 속에 사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되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이제 다른 분,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 분께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가면은 또 한 번 악순환이 계속 또 돌아가고 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또한 집착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음, 바로 제 결성이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음, 사실은 이제 예시로 들었지만 제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신이 잘 되고 있는 그 모습만, 내 길을 잘 가고 있는 모습만, 그 행동으로만 보여줘도, 예. 네, 정말 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음. 네, 나눠보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분이 때가 됐다. 예. 마음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때가 됐다. 마음 챙김 네, 책을 넌지시 권해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라든지 한번 읽어봐. 네, 아니면은 뭐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 한번 읽어봐. 하면 줘볼 것 같고요. 네, 결국에 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은 어떤 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스트롱하게 만들어주면은 내가 빠져줘도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빠져도 너는 괜찮아. 계속 설득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네, 그 결핍된 부분을 책으로서 챙겨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줘도 안 읽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같은 어떤 강제 좀 환경 세팅을 하는 건 독서 모임에 같이 나가본다라든지 북클럽에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 부부 상담을 받아본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음, 있지만은 결국엔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잃어버린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으면 그 부분, 어떤 상실이 됐으면 그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계속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뭐 친구랑 뭐 대화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대화하기를 좀 중단하고
예, 그 음, 친구한테 좀 권해주죠. 예, 뭐 좀 어떤 책을 권해준다라든지. 예, 네. 좀 네, 재수없게 저랑,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도 그냥, 사실 내가 얘기를 해봤자, 네, 어, 잘 안 들릴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친구로서기도 하고, 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 부분에서 저명한 마이클 싱어분이라든지 레스터 레븐슨의 책을 그냥 네, 건네줬어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네, 실제로 건네주고 이제 돌아왔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라고 얘기를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네, 그냥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버리고 있지만 마. 그냥 음, 버리고만 있지 말고, 그냥 주변에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만 두고 있어라고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뭐, 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도의 그 겐지스 강에 대한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네, 원한다면은 정말로 그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공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우리가 이 나아진 삶을 원하거나 그것을 원한다면은 영성의 길을 원한다면은 개개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나에게 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좀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타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것이 없으면 결핍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 만들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좀 더 나에 대해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정말 되잖아요. 이 이별을 네,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뭐 이별의 감정 그런 거는 한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별이란 뭔가. 사실 그 젊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별하면 죽을 것 같고. 근데 한번 청취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오랫동안 못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감정이 음,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또 뭐 사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막 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못 자. 눈물로써 밤을 지새우고 네. 그런 게 과연 다시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 어쨌건 뭐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그 한 가지 토픽까지 다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은 에피소드 44번째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상처받지 않은 영어 5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에 제가 출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휴방을 가질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또 어떤 책을 또 다뤘으면 좋겠는지 많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단체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을 혹시 했으면 네, 좋겠는지. 뭐 저희가 지금 바딤 잘란드 했고 레스터 레문슨 박사님 했고 그다음에 마이클 싱어도 지금 특집처럼 계속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은 네, 어떤 분이 나오셔야 될지 아직 음, 후보는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많죠. 네, 예 음, 맞아요. 좋습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그 방송을 청취해주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두 남자의 깨달음 에피소드 44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보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